26일부터는 이제 독일에서의 순방 일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네덜란드 일정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는데 독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박 대통령께서는 26일, 그러니까 사실은 25일 밤에 도착을 하는데 네, 뭐 그때는 그렇죠. 도착하고 그냥 바로 끝나는 현지 시간 거고. 화요일 오후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해서는 한독 총리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28일 일정이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드레스덴에서는 드레스덴 공대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예.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뭔가 통일 관련된 중요한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대 연설. 네. 여기 드레스덴 공대를 가서 명예 박사학위 그 학위를 받고 네. 그 수락 연설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박근혜 통일 독트린 뭐 예.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게 이 행사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나올 수 있다면 이제 고행사죠.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독트린까지 되느냐 아니면 네. 어떤 다른 구상을 이제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느냐 거기까지는 네. 아직 정확하게는 알지 예. 못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독광부 간호사를 접견하는 일정이 있네요. 네. 예.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제 파독 광부하고 간호사 접견 일정이 있는데 아, 드레스덴에서 행사를 마치고 다시 네네. 프랑크푸르트 이동을 하는 이동해서 거죠. 예. 만납니다. 네. 근데 이 파독광부 간호사 접견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5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로 독일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역사적인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어 공항 유산을 높이들어 이번 독일 방문에 큰 성과를 다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그렇죠. 1964년 12월, 그러니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소위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서독을 방문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죠. 네. 네. 저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독일에서 보내준 그러니까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죠. 일반 그 승객들과 같이 타고 갔던, 네. 그리고 무려 28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당시에. 이어서 한국 두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박 대통령은 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네요. 파독광부, 파독 간호사들을 만나러 갔던 장면이네요. 네, 한보른 탄광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당시 파독 광부들 만났는데 유경선자가 눈물을 흘리는 그좀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도 나오네요. 저때 파독 광부라든지 이 관계자 500여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 현지 광부들이 밴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리랑 연주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 아주 그냥 통곡을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통곡하는 장면을 보고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주기도 했다는데 그 손수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참 의미 있는 손수건이었다 이렇게 별도로 얘기할 정도로 네. 이 파독 광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짠한 마음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우리 국력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세계 10인데 예. 그 당시는 워낙 전후에 별거 없었던 시절이어가지고 네. 파독 광부 간호사가 그 국내로 송금하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당시 우리 GDP의 거의 3%에 가까운 돈이었던 3%요? 그 정도까지 했다는 얘기까지도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때 참 없이 살던 시절 나가서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느꼈었던 그 복받침. 그게 이제 큰 눈물이 됐었고, 네. 그때 결심을 한 게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가난으로 고통받지 말게 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대통령도 그 당시에 자국민을 해외에 보낸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이제 유추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던 이유는 차관을 빌리러 간 거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까 저희가 일정 설명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덴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 드레스덴은 이제 예. 그 독일이 통일되기 그 전해죠. 1989년에 헬무트 콜 소독 총리가 방문해서 그때 처음으로 동독과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던 장소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그걸 하나 모티브로 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네. 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반세기 전에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해서 정말 눈물을 쏟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소위 1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당시 경제개발에 큰 종잣돈이 됐었고, 그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그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소중한 돈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 그 당시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이 이제 정착해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감사 표시 하지 않을까. 또 눈물을 또 보이지 않을까라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좀 예상도 되고요. 네. 예. 저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죄송합니다. 아까 자막에서도 나왔듯이 네. 2차 대전 이제 뭐 종전으로 치닫던 네. 시기죠. 1945년에 그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온 도시가 다 폐허가 되긴 폐허가 했지만 됐죠. 예. 뭐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25만 명이 당시 죽었다는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저기 장소 중에 이제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슬쩍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지만은 1989년에 헬무트 코hl 총리가 네. 드레스덴에 있는 성모교회라는 곳에서 그 연설을 합니다. 이게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5주 뒤의 날짜였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예정에도 없었는데 네. 즉석 요구를 받은 거죠. 워낙 네. 사람들이 동독 주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하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성모교회 뭐 부서진 그 앞에 서가지고 독일 통일을 꼭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자, 헬무트 코hl 총리가 네. 그거를 나중에 이제 후에 비망록을 쓰는 과정에서 그 연설한 게 드레스덴에서 연설한 게 자기 통일 과정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 2000년도에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독일에 가서 이른바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 베를린 선언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대북 관계 그리고 남북 통일 정책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햇볕 정책이라는 그 DJ 정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진 것처럼 드레스덴에서 뭔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면 남북 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약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2000년 3월 9일입니다. 베를린에서 그 뭐 그때 대북 제안을 합니다. 획기적인 거라고 해서 뭐 전쟁 불용하겠다. 대신에 교류 협력하고 뭐 북한 지원하겠다.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그런 일단 기조를 천명을 한 거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우리 포용 정책이었죠. 그때 예. 한국 정부의 포용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은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뭐 제기한 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라 그러면은 94년 뭐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 동결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어져 오고 있었고 뭐 남북 총리회담으로 하긴 했었지만은 90년대, 89년 말 뭐 90년대 이렇게 했지만 그게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뭐 남북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뭐 저 DJ 베를린 구상으로 해가지고 베를린 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 바로 며칠 지나서 3월 19일 날 상하이에서 예. 그때 뭐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북한 송호경 아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문을 만듭니다. 예. 뭐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뭐 물밀듯이 네. 확확 움직임이 진척이 됐었습니다. 네. 그 진척이 됐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베를린 선언을 했고 북한이 따라오면 이만큼 지원하겠다. 할 거냐? 회담으로 네. 나가자. 이런 뭐 압박에 가까운 어떤 그 요청을 했었고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는 거였었고 네. 이번 드레스덴에서도 과연 박 대통령께서 어떤 제안을 하고 네. 그 후속 조치로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남북 관계 향방 네. 이런 게 이제 또 동북아 평화 구상하고 맞물린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뭐 그 관건이 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